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에피소드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들려온 해외 소식 한 건 때문에 이제 내용을 급히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기사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영국에서 조 컥스라는 노동당 의원이 괴한의 습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성 의원이고요. 나이도 젊었습니다. 41살, 42살 정도 됐는데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정치를 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은 일단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고 에피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이유는 지금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브렉시트라는 것이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브리티시 엑시트의 약자입니다. 자, 그럼 영국이 어딘가로부터 이제 엑시트, 탈출하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What is the Brexit 써 있죠. 지금 알다시피 영국이 유럽연합, 즉 EU의 회원국인데 지금 EU로부터 탈퇴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지금 국민 투표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마 6월 23일인가 지금 바로 여기 나오네요. 6월 23일. 다음 주에 이제 국민 투표를 해서 이제 영국의 국가의 운명을 그런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투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팽팽한 것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제 본 바로는 굉장히 팽팽한 것 같습니다. 지금 EU에서 탈퇴를 찬성하는 쪽이 대략 한 53%고 EU에 계속 남아있자라고 하는 쪽이 이제 47% 정도, 굉장히 삐까삐까하죠. 참고로 조 컥스 의원은 일단은 잔류하는 쪽, 즉 브렉시트 하지 말고 계속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자라는 그런 쪽에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의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사건 때문에 이 브렉시트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큰 변수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투표 결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영국이 EU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많이 시위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시위라기보다는 이제 캠페인 같은 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약간 주춤해졌다라는 이제 말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표일이 좀 지연될 수도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다시피 영국은 유러피언 유니언, 즉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28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제 유로화폐는 쓰고 있지 않지만 이제 회원국이긴 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 문제냐? 이거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우리나라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는, 큰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 같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건이 어떻게, 즉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쪽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큰 파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많은 영국 국민들이 유러피언 유니언, EU에서 이제 탈퇴를 원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유러피언 유니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나왔거든요. 한 1시간 10분 정도 되는 건데 저도 사실 데이비드 아이크나 이런 영국 사람들 인사이더를 통해서 EU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곳이다. 굉장히 독재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접해봤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고 나니까 이제 확실히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 그냥 치부했는데 우리랑 별로 상관도 없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자, 일단은 이 EU라는 조직이 정체를 알기가 힘들어요. 자, 지금 EU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인데요. 유러피언 파르라멘트, 그러니까 유럽 의회가 있고요. 그죠? 이제 말하자면 EU 국회 같은 거죠. 지금 대목이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러피언 카운슬, 유럽위원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위원회.
또 유러피안 커미션, 이것도 뭐 우리말로 하면 카운슬이나 커미션이나 다 비슷한 위원회란 뜻이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뭐 저도 모르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이제 수많은 이제 벨기에가 직접 갔거든요. 이제 벨기에 브뤼셀에 이제 EU 본부가 있죠. 그 사람들도 이것들이 뭐 하는 데인지를 몰라요. 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심지어 유럽의 리더가, 그러니까 EU의 리더가 누구인지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냥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지도자나 이런 리더들이 뭔가 잘못하면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투표 때 뭐 떨어뜨린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재선에 실패한다라든지, 뭐 그런 제도가 장치가 그나마 있는데,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그 선출직이 아니라 대부분 임명직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첫 번째 항목에 보시다시피 권력은 가지고 있으나 책임은 없는 조직이라는 거죠. 예, 뭐 잘못해도 뭐 물러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투표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위직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요. 자, 그리고 투명성이 없다고 해요. 투명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이제 중요한 정책 같은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동의, 그러니까 유럽 회원국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위급 임명직들끼리,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끼리 밀실에서 모여가지고 정하고 그냥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즉 권력은 있어요. 하지만 책임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파시스트 독재나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 다큐멘터리 보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된 건데, 그 유럽 의회라는 게 있어요. EU 파르먼트, 말하자면 국회 같은 거죠. 그런데 입법기관이 아니라는 사실. 네, 원래 이제 국회라는 것은 이제 법을 제정하고 입법하고 뭐 필요시에는 법을 폐기하고 상정하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권한이 없대요. 그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아직 뭐 공부가 덜해서 뭐 확실히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본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그리고 실제로 그 EU 유럽 의회 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의원들의 말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답니다. 예. 실질적인 파워는 선출직이 아니라, 뭐 이런 의원들은 선출직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선출직이 아니라 이제 임명직 관리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권한만, 실질적인 파워는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 뭐 유권주자들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은 없는 자들이 그 유럽이라는 그 28개 회원국을 가진 거대한 조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대한 파시스트 독재 시스템입니다. 거의 뭐 과거의 그 공산주의 정권들을 거의 능가하는 파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그 사실조차도 대부분 모르고 있고, 워낙 그게 이제 베일에 쌓인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유럽 그 브뤼셀에 가면은 EU 건물만 수십 개래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어떤 건물이 뭐 하는 데인지도 뭐 알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음모론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뉴 월드 오더, 뭐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제 뭐 엘리트들이 획책하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EU의 그 정체를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말하자면 일종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뉴 월드 오더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완벽한 그 통제 시스템, 관료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완전 비밀 정부와 같은 거의 그런 조직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이제 뭐 책이나 이런 뭐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주소는 들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실제로 나이젤 프라지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그 제3 야당인가 뭐 제2야당인가 그쪽에 이제 당수이자 그 유럽 회의, 즉 여기서 말하는 유러피안 파르먼트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좀 옳은 말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이제 유명한데, 이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EU는 비민주적인 시스템, 민주적이지 않은 비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아예 반민주적인 시스템이다.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첫 번째 회원국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선례를 남기느냐 아니느냐가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런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일단은 많은 국민들은 EU 탈퇴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그 정부 쪽에서는 이제 EU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 지도자들은 다 이제 EU와 EU 본부와 이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하자면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이 거대한 독재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어쨌든 이번 그 습격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것도 이제 EU 잔류를 그 지지하고 있는 의원에 대한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중요한 선거나 이런 앞에 이제 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뭐 비슷한 모양입니다. 비슷한 패턴인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뭐 제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브렉시트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결론이 났을 경우,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영국이 EU의 회원국 28개 국가 중에 하나로 계속 남아있는다 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단 국가의 주권, 자주성, 정체성은 상실됩니다. 뭐 그건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의미가 없어지고, 뭐 국경, 뭐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영국이라는 나라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다른 EU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뭐 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EU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이제 거의 뭐 책임도 없고 권력만 가진 그런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EU 정부에서 정하는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즉 영국의 법보다도 그보다도 위에 있는 EU 정부에서 정하는 법의 지배를 모든 나라들이 이제 받게 되고, 그 체제가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독재 체제가 더 공고화되겠죠. 당연히 국민들의 지금 이와 같은, 좀 제가 봤을 때 이거 완전 파시스트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이 뭐 진행되면 될수록, 지속될수록 국민들의 자유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독재 시스템이 공고화되고,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지금 EU라는 그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제 함께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사실 요즘 몇 년 전부터 뭐 이제 지금 이제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경제 위기를 하나둘씩 다 겪고 있잖아요. 예, 그 예전에는 뭐 그러지 않다가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거 EU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도미노 효과처럼 이제 연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그 비유를 하자면 삼국지에 등장하는 적벽대전 사건 아시죠? 그 배들을, 그 조조군의 배들을 전부 다 이제 하나로 묶어서 그 멀미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묶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불 지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 함대가 동시에 이제 괴멸됐죠. 지금 EU가 딱 그런 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자기네들 주권을 지키고 그것을 이제 함께 공멸하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피하기 위해서 지금 탈퇴하려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 일단 말 그대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동으로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머나 먼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선례를 만들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루었었던 그 마틴 루터 킹 어록에도 이런 말이 나왔었죠. 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anywhere. 세상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그 불의는 그 나머지 모든 지역의 정의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게 딱 그 사례인 것 같아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브렉시트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세상에 가면 갈수록 암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유럽을 필두로 해서. 자, 근데 브렉시트를 할 경우, 자, 이제 영국이 그 탈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도 뭐 꼭 좋은 것은 뭐 좀 안 좋은 점들도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도 뭐 진짜 뭐 영국이 브렉시트 한다 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주식 시장도 많이 출렁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게 공식화되면 이제 훨씬 더 그게 가속화되겠죠. 하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체제는 그러니까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상황이 조금씩 더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영국이 탈퇴를 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이 선례를 따라서 줄줄이 잇따라 탈퇴 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EU의 붕괴, 그리고 옛날처럼 이제 국가들 따로따로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도미노 효과. 그래서 경제 위기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EU라는 이 거대한 그 연합 체제가 지금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이제 많은 EU 국가들이 이제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 하나는 그 EU라는 것에 하나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각자 특성도 다르고 뭐 민족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문화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이런 나라들을 어찌 보면은 약간 강제로 이렇게 끼워 맞추기 위해서 강제적인 통합을 한 게 저는 EU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이 각각 특성이 다른 나라들이 이제 똑같은 법,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 이제 대표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 뭐 이제 그리스, 이태리, 뭐 포르투갈, 스페인, 또 어디 있죠? 아일랜드. 자, 이런 나라들 경제 위기 찾아왔을 때 이제 EU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보다도 뭐 계속 긴축 재정 요구하고 돈 빌려주고 이제 어차피 갚지도 못할 건데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국민들 그 해당 나라들의 국민들은 더욱 궁핍해지고 그 고통의 시간만 길어지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다른 나라들까지 좀 그나마 이제 좀 경제적으로 튼튼했었던 나라들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맞았던 나라가 근래에 들어서 그 아이슬란드입니다. 그 북유럽 쪽에 이제 작은 섬나라죠. 자, 근데 아이슬란드는 이제 EU에 속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슬란드가 경제 위기를 처음에 맞았을 당시에 어떤 조치를 했냐면 일단 은행들을 구제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은행들을 구제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망하게 내버려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행 책임자들을 뭐 재판에 넘겨서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 국가 경제 위기 그 상황을 틈타서 IMF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IMF도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말하자면 이제 주권을 가진 국가답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갔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 2년 후에는 이제 국가의 체질, 경제 시스템의 체질이 개선돼가지고 지금은 위기 극복하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옛날에 겪었었던 IMF 위기 같은 거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지금은 다시 재기를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 EU에 속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이제 계속 뭐 은행들을 이제 살려주는 쪽으로 하고 이제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이제 책임 묻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이제 국민들 허리띠 졸라맬 것 이런 것들만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고통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 상태가 계속 지금 조금씩 악화되면서 질질 끌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할 경우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뭐 영국은 물론이고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시점에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국민들의 주권,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 국민의 갈수록 브렉시트 하지 않을 경우 이 독재 시스템이 더더욱 강화되고 국민의 자유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이건 말하자면 안 좋은 겁니다. 옳지 않은 일.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고통을 동반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국민들의 주권, 자유 회복.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지금과 같은 그 강제적인 통합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들의 다수의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무엇보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한 후에 긍정적인 형태의 통합이라면 몰라도 지금과 같은
어찌 보면은 그 권력자들이 자기네들 좀 더 독재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묶는다. 이런 거는 이제 저는 반대라는 얘기죠. 네, 제가 이번에 준비도 다소 부족하고 공부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 이번 에피소드를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좀 두서가 없게 돼버렸는데요.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피드백으로 남겨주시고요. 어쨌든 이건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그 브렉시트라는 그 다큐멘터리, 제가 아직 그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나머지 다 보고 나서 일단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